네, 이번 시간은 사채를 보겠습니다. 사채가 제10장 금융부채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사채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채의 의부터 봅니다. 주식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이제 장기라는 거 키워드고요. 장기 자금을 집단적, 대량적, 그러니까 큰 금액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이라는 것을 회사채죠. 발행해서 나중에 이제 갚아야 되는 채무다라고 되어 있고요. 발행자의 의무에는 이자와 원금 상환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회사채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자산으로 잡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이자를 받고 나중에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채, 지금 부채에서의 사채 챕터는 내가 사채를 발행하는 사람, 발행하는 기업의 입장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계적인 분류로 봤을 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단기 손익 인식 금융부채 혹은 상각 원가 측정 금융부채라고 해서 있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단기냐 장기냐입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사채를 발행한 다음에 1년 안에 돈을 갚아준다면, 원금을 준다면 여기서 말하는 단기 손익 인식 금융부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걸쳐가지고 이자도 주고 그 다음에 원금도 주고 한다면 그때는 상각 원가 측정 금융부채라는 항목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사채를 발행할 때 이 사채를 살 회사들을 모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발행하는 방법으로는 공모가 있고 사모가 있습니다. 공은 이제 공공할 때 공이고 사는 사적이다 할 때 사거든요. 그래서 공모는 일반 대중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직접 모집, 간접 모집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직접은 말 그대로 우리 회사가 직접 일반 대중에게 사채를 파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접은 제3자, 그러니까 보통은 증권회사죠. 이 증권회사에 사채 모집을 위탁을 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모 같은 경우는 일반 대중이 아니라 특정 기관, 특정한 일부 뭐 기관이나 아니면은 뭐 개인이나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모집하는 것을 사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보증사채, 무보증사채부터 해서 사채 종류들을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보증사채냐 무보증사채냐 등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지급 보증을 하면 보증사채, 하지 않으면 무보증사채인데요. 이게 뭐냐면 원금 상환 그리고 이자 지급, 보통 우리 회사가 그 채권을 발행을 했다면 우리 회사가 원금 이자에 대한 지급에 대한 의무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내가 만약에 그걸 지급 못하더라도 3자가 보증을 해준다면 보증사채가 되는 거고요. 보증해주는 그런 기업이 없다면 무보증사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무보증사채 형태로 발행이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담보를 설정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담보부사채, 무담보사채 이런 식으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원금과 이자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해서 돈 못 갚으면 그걸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담보부 사채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무담보사채다. 뭐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주로 기업에서도 주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보다 보면 자주 볼 수 있는 건데,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부사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전환사채는 우리 회사의 사채를 사간 기업은 미래에 약정된 가격으로 해서 주식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그것을 전환권이라 하는데요. 그 전환권이 부여되어 있는 그런 사채를 전환사채라고 하고, 신주인수권 부사채 같은 경우는 신주를 인수할 권리라는 거는 이제 새로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신주인수권 사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주인수권 부사채. 자,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경우에는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분리형을 보시면 사채권을 나타내는 사채권과, 이건 사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이거를 별도로 발행을 해서 발행하는 것을 말하고, 비분리형은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을 함께 묶어가지고 하나의 채권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사채들이 있는데 요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다음 사채 종류 중에 또 교환 사채, 상환 사채, 파생 결합 사채라고 해서 뭐 이런 좀 특이한 사채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교환 사채는 상장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자기 주식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뭐 그런 권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상환 사채는 사채 발행자, 그리고 우리 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사채 만기 이전에 원리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는, 상환해달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게 상환 사채고, 그래서 이게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요, 사채 종류를 여러 가지로 섞어가지고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파생 결합 사채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네, 이번에는 사채의 가격 결정과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채의 가격, 발행 가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현재 가치 할인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데요. 그 현재 가치 할인을 할 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사채의 이자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가격과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채의 가격이 시장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것은 먼저 미래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되죠. 미래 현금 흐름이라는 게 사채의 현금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이자와 만기 상환액인 원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사채를 발행함으로써 내가 그 사채를 구입하게 되는 그 기업에게 혹은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매년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상환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의 현금 흐름들, 그것을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를 우리는 시장 가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근데 이제 발행 금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시장 가격, 방금 현재 가치 할인으로 인해서 계산되어진 시장 가격에서 사채 발행비를 고려하는 거죠. 고려해서 발행 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발행 금액이라는 것은 사채 발행비라는 것이 고려되다 보니까 시장 이자율이냐, 이따가 보실 유효 이자율이냐, 뭐 그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의 문제가 또 발생하니까요. 자, 잠시 있다가 보시고. 자, 그다음에 액면 금액이라는 것은 사채권에 표시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채 액면에 인쇄되어 있는 그 금액을 뜻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만기가 되면은 원금 상환할 때 그 상환하는 원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액면 금액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미래 현금 흐름을 액면 이자율로 할인하면 액면 금액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선 뭐 아셔야 되는 것은 액면 금액은 사채권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사채를 이야기할 때 이제 이자율이 빠질 수가 없는데, 이자율은 크게 세 가지의 이자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구분할 수가 있는데, 사채 액면 이자율은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사채 종이 위에 인쇄되어 있는 이자율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 가격을 일치시켜주는, 현재 시장 가격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 그러니까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자와 원금의 미래 현금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걸 할인을 했을 때 시장 가격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시장 이자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자면 이제 유효이자율이라는 개념은 방금 말했던 그 시장 가격에 따라서 발행 금액이 설정되는데, 발행 금액을 또 계산할 때 우리가 또 하나 더 고려해야 되는 게 사채 발행비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채 발행비, 시장 가격에서 사채 발행비를 고려하면 발행 금액이 계산되고요. 그럼 이 발행 금액을 바탕으로 현금 흐름과 함께 다시 방정식을 세워서 유효 이자율이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개념인데, 이런 것들은 다 이따가 예제 보시면서 이해를 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그럼 사채 발행비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사채 발행비가 따로 없었다면 시장 가격과 발행 금액이 결국 일치를 하게 되고, 이것은 다른 말로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이 같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채 발행비가 만약에 있다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시장 가격에다가 사채 발행비를 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시장 가격에 비해서 발행 금액이 좀 작게 계산이 될 것이고, 이자율을 보시면은 시장 이자율이 유효 이자율보다는 작게
네, 형성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사채를 발행하는 형태가 뭐가 있냐? 이것은 뭐 이전 챕터에서 몇 번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아실 건데요. 결국은 사채라는 것은 유효이자율과 액면이자율을 비교하면서 보셔야 되는데, 유효이자율과 액면이자가 같으면은 우리는 액면 발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유효이자율과 액면이자율을 비교했을 때 항상 액면이자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액면이자가 유효이자율보다 작으면 할인 발행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유효이자율과 액면이자를 비교했을 때 액면이자가 크면 할증 발행. 그래서 처음에 그냥 외우실 때는 액면 이자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유효이자율보다 크냐 작으냐, 작으면 할인, 크면 할증이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 자, 유효이자율은 다른 말로 하면 시장이자율과 매우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이자율과 액면이자율 제가 10%로 가정을 한다면, 이게 시장에서도 10%짜리 사채가 발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 같은 이자율이죠. 그래서 그 가격에 맞춰서 발행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시면 유효이자율보다 우리 회사에서 지급하는 이자가 좀 낮다면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뭐 우리 회사 걸 살 필요가 없잖아요. 시장이 좀 더 높은 이자율의 사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사채를 사가니까. 자, 그리고 유효이자율과 액면이자율 또 비교해 봤을 때 액면이자율이 높다면 우리 회사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이자를 주니까 굳이 사람들은 시장에 있는 그 사채를 사는 것보다는 우리 회사의 사채를 다들 살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을 시켜서 할증 발행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요 예제 문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 이해를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날짜를 보시면 2001년 1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이 100만원, 액면 이자율이 10%, 이자 지급일은 매년 말이고, 만기 3년, 발행일의 시장이자율은 연 9%다. 일단 요것만 딱 봤을 때는 우리 회사가 기본적으로 액면 이자를 좀 더 많이 주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이자율만 따지고 보면은 사람들은 우리 회사의 사채를 살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증 발행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1번 물음 요걸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사채 발행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식의 시장 가격과 발행 금액, 뭐 유효 이자율, 그리고 발행 형태 등이 나올까? 이걸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1번은 사채 발행비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를 한번 따져볼 건데요.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시면 3년간의 현금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금이 1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매년 말 10%의 이자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10만 원씩의 이자가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이게 이제 현금 흐름이 됩니다. 자, 그럼 이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자부터 여기 할인을 해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자가 10만 원이라 했죠. 요 금액이 되겠죠. 원금의 10%니까 1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현가 계수표를 여러분들이 뒤에서 보시면 되고요. 이게 3년 9% 기준의 연금의 현재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개수를 곱하시면 돼요. 곱하시면은 이 이자들의 현재 가치의 합이 나오는 것이고, 자, 그다음 만기 상환액 같은 경우도 만기의 원금이 10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3년간 9%로 할인했을 때 이게 원금의 현재 가치죠. 이런 금액이 나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현재 가치의 합이 125,313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바로 시장 가격이구나, 혹은 현재 가치구나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채 발행할 때는 이 시장 가격에다가 위에서 구한 시장 가격에다가 사채 발행비를 빼주는, 고려하는 계산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사채 발행비가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제로를 빼시면 되고, 결국은 발행 금액과 그 다음에 시장 가격 금액이 같습니다. 이렇게 같죠. 그래서 유효이자율을 계산하는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 건데, 이것도 여기 발행 금액이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건 식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이자 3개, 그리고 여기는 1이고 그 다음에 2고 3이죠. 이게 이자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것들을 각각 따로따로 현재 가치로 할인한 거고요. 할인할 때 시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00만 원 같은 경우는 원금이죠. 원금을 3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가치 할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방정식에 따라서 R을 계산을 해보시면 9%가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유효이자율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이 유효이자율은 우리 문제에서 시장이자율과 일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채 발행비가 없으면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은 같은 숫자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금액 자체가 보시면 발행하는 금액 자체가 우리 액면가액인 100만 원을 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할증 발행이다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번, 3번을 보시면서 사채 발행비가 있는 경우에는 내용이 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그래서 현재 같이 그 현금 흐름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같은 그림인데 우리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서 하시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르니까 이렇게 원금과 이자를 현금 흐름을 썼습니다. 자, 우선 시장 가격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항상 사채 발행비가 있든 없든 시장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25,313원이 발생한 경우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49,750원이 발생한 경우죠. 둘 다 일단 시장 가격은 똑같습니다만 이제 발행 금액이 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사채 발행비를 빼야 되니까. 여기서 사채 발행비를 이렇게 뺍니다. 빼다 보니까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채 발행비를 빼니까 100만 원이 나왔어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액면 금액과 같은 금액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유효이자율을 방정식을 세워서 계산을 해보니까 R이 10%로 나오면서 액면이자율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근데 이제 시장이자율과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시장이자율과 비교를 해보면 시장이자율보다는 높죠. 시장이자율보다 높지만 액면 이자율과는 일치합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액면 발행이냐, 할인 발행이냐, 할증 발행이냐는 이 유효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을 비교를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일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액면 발행했다라는 표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3번은 2번 문제에 비해서 사채 발행비가 좀 더 크게 발생을 했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 가격 아까 전에 계산했던 거에서 사채 발행비를 뺍니다. 빼보시면은 발행 금액 자체가 금액이 좀 100만 원보다 작은 금액이 나오죠. 그리고 이 100만 원보다 더 작은 금액을 가지고 유효이자를 계산해 보면 유효이자 자체가 11%가 나오게 됩니다. 뭐 시장이자율보다는 시장이자율과 일치하지 않고요. 근데 유효이자율이 11%니까 우리 아까 액면이자가 10%였거든요. 그럼 액면이자와 유효이자율을 비교를 해보시면 액면이자가 좀 더 작죠. 그럼 제가 아까 뭐라 했나요? 유효이자율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채권을 사채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장에서는 11% 먹을 수 있는데 우리 회사 거는 10%밖에 못 먹으니까 같은 가격으로 팔면 아무도 안 사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을 함으로써 그 자체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할인 발행이 된다, 이런 표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